아휴, 노후에는 내가 뭐 일도 못하고 야, 생활비는 좀 지금보다 훨씬 적게 써야지. 적은 생활비로 가능할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아, 그러면 나 일하기 싫은데 나머지 10년을 또 일하느냐라는 얘기냐? 생계형 경제활동이 아니라 자아실현형 경제활동을 한번 해보자. 노후 준비는 한 곳에서 돈이 나오게 하면 안 되고 수도꼭지가 여러 개 있는 것처럼 파이프라인이 여러 곳에서 돈이 나오도록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돈 되는 일이 뭔지를 먼저 설정한 다음에 나를 거기다 맞추지 마시고 내가 좋아하는 일이 뭔지를 발견하고 그 일을 돈 되게 만들어라. 어디다 땅 사야 돼요? 어디다 어느 주식 사야 돼? 어느 아파트 이런 얘기 좀 그만해라. 그거는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로 끝났다. 그래서 진짜 노후 준비는 수익률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내가 갖고 있는 재능으로 10년간 더 도와줄 수 있는 일을 만들어내는 거. 그게 바로 진짜 노후 준비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송과 유튜브에서 머니 트레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김경필 멘토입니다. 자,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내용이죠. 진짜 노후 준비란 어떤 것인지, 이 불확실한 시대에 확실한 선택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머니 트레이너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일반적인 직장인들,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경제적 안정을 이룰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책들을 쭉 쓰고 있고요. 오늘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나눌 내용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게 될 노후 준비입니다. 자, 이 노후 준비라고 하는 걸 얘기하기 전에 영화 한 편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단 한 번도 안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분은 없을 거라고 봐요. 굉장히 유명한 영화입니다. 지금부터 뭐 거의 한 10년도 훨씬 더 된 영화긴 한데 관상이란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 다 보셨죠? 네. 근데 이 영화를 보면 이 영화에는 주인공이 꼭 둘인 것 같은데 단종도 나오고 수양대군도 나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영화는 단종도 수양대군도 주인공이 아니고 듣도 보도 못한 관상쟁이가 주인공이죠. 이 관상쟁이는 실존 역사적 인물은 아닐 것 같긴 한데 이 김내경이라고 하는 송강호 씨가 연기한 관상쟁이. 이 관상쟁이가 얼마나 관상을 잘 보냐면 영화를 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그냥 얼굴을 딱 보면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 맞춰. 와, 진짜 대단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미래를 못 맞춰. 그래가지고 자기는 유배 가고 아들은 죽어요. 그래서 참 그 재주가 너무 신통하다 보니까 이게 한명회인데 한명회가 영화 맨 마지막 장면에 찾아가서 지금이라도 우리랑 좀 같이 일해볼 생각이 없냐라고 꼬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에 이 영화의 가장 명대사가 나옵니다. 난 사람의 얼굴을 봤을 뿐 시대의 모습을 보지 못했어. 시시각각 변하는 파도만 본 격이지. 바람을 보아야 하는데 파도를 만드는 건 바람인데 말이요. 자, 이게 왜 명대사냐? 이거 누구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냐? 여기 있는 분들과 저 그리고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파도를 보느라고 정작 그 파도를 만드는 바람을 못 읽어가지고 우리가 결정적일 때 실수를 했다. 이런 이야기죠. 자, 오늘도 우리는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오늘 우리한테 벌어지는 일 때문에 그거에 정신없이 눈이 팔려서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모르면 우리는 잘못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오늘 하루에 일어난 일도 중요하지만 이 일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조금 더 큰 시야를 가지고 봐야 되는데 그게 바로 경제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시청자분들과 여기 계신 분들에게 하나 숙제를 드리려고 하는데 아유, 이게 뭐 이렇게 복잡하냐?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사실 전혀 복잡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를 바라보는 10개의 창문이라는 거예요.
자, 이 보면 금리, 환율, 주가 다 아시는 거죠? 뭐 요즘 금리가 어떻다, 환율이 어떻다, 주가가 어떻다. 근데 이제 그 금리 안에도 보면은 한국의 3년짜리 금리, 10년짜리 금리, 미국의 2년짜리 금리, 10년짜리 금리 뭐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복잡해 보이는 거지. 그냥 뭐 우리가 늘 보는 건데 중요한 거는 보는 걸로 그치면 안 되고 적어야 돼요. 이걸 한번 적기 시작하면 딱 한 달만 해볼게요. 한 달. 한 달만, 자, 하루에 이거 적는데 몇 분 걸리느냐? 딱 3분만 투자하면 돼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니까, 아, 중요하구나. 그러고 막 기록을 하시는데, 중요한데 긴급하진 않아요. 자, 이 세상에 중요한 일이 있고 긴급한 일이 있어. 어떤 일부터 해야 돼? 그죠? 긴급한 일은.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성공하는 사람을 연구했대요. 근데 성공하는 사람은 긴급한 일, 중요한 일부터 해요. 근데 실패하는 사람 뭐야? 긴급한 일을 해야 되잖아. 긴급하니까. 그래서 막 긴급하다 보니까 하루가 다 갔네? 아이고 이제 긴급한 일 하다가 오늘 중요한 일은 어떻게 돼? 내일로 미루는 거야. 왜? 중요한 일은 안 긴급하니까. 잘 보세요. 학생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야? 공부죠. 공부가 제일 중요하잖아. 공부가 긴급해요? 아, 긴급하진 않아. 오늘 뭐 내일부터 하면 안 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모든 세상의 원리가 그렇다.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해야 된다.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 이거 중요한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루에 3분만 투자해서 매일 적어보자. 자, 시시각각 변하는 파도를 매일 본다는 거는 이걸 보다 보면 아, 얘네들 간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고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바람을 읽을 수도 있어요. 자, 이거부터 시작. 이거 어려운 거 하나도 아니거든요. 이건 뭐 공부해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관찰하면서 느끼면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 다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 개미와 배짱이라는 이서부화 아시죠? 네, 여기에 개미와 배짱이라는 캐릭터가 나와요. 근데 개미도 배짱이도 자기 색깔이 있어요. 개미는 막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먹을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내일을 위해서 막 저축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개미는 겨울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겨울엔 먹이를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배짱이는 개미처럼 열심히 일을 안 해. 왜 그런가 봤더니 이유가 있습니다. 배짱이는 메뚜기목 여치과에 속하는 한해살이 곤충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겨울이 없어요. 가을에 알 낳고 죽어. 그러니까 개미도 배짱이도 사실은 자기 라이프 스타일을 정확하게 알고 대비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 노후 준비가 걱정이다라고 하는 건 왜 그러냐면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긴 하죠. 아, 진짜 100살까지 살까? 근데 운이 안 좋으면 진짜 100살까지 살 수가 있어요. 네, 이게 진짜 운이 너무 안 좋으면 진짜 운이 너무 정말 안 좋다. 그러면 120살 살 수도 있어요. 봐, 벌써 운이 안 좋잖아, 그지? 120살 끔찍하잖아요, 그죠? 그럴 수 있으니까 뭐 성경에 나오는 인물도 아니고 왜 이렇게 오래 사냐? 근데 이게 현실로 다가왔다. 자, 그래서 인생을 3권의 문제집이라고 합니다. 자, 노후 준비를 잘 하려면 우리의 인생을 잘 알아야 돼요. 개미하고 배짱이도 자기의 인생을 잘 알았기 때문에 대비를 했던 거예요. 첫 번째가 성장기라는 문제집입니다. 이 문제집은 부모님이 조금 도와줘. 나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자, 두 번째 문제집은 아무도 안 도와줘. 내가 풀어야 돼요. 세 번째 문제집은 노후기라는 문제집인데 많은 분들이 그래. 지금 활동기라는 문제집 막 풀고 있는데 이거에 집중해야 되는데 갑자기 아, 잠깐만. 아, 근데 세 번째 문제집에 무슨 문제가 나올까? 아, 너무 걱정된다. 자, 여러분 그런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활동기하고 노후기의 문제가 똑같이 나와요. 활동기 잘 풀면 어떻게 되는 거야? 노후기는 그냥 저절로 풀리는 거야. 그럼 활동기 안 풀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노후기 못 풀어요. 예, 노후기 못 풀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활동기 문제 풀다가 망쳤다. 야, 다음 시간에 노후기부터 잘하자. 안 돼. 안 돼요. 활동기를 잘 풀어야 세 번째 문제집이 풀린다. 자, 그런데 내가 두 번째 문제집 못 풀면 세 번째 문제집 안 풀리는 걸로 끝나질 않아. 나의 자녀의 첫 번째 문제집이 안 풀려. 그러니까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지금 두 번째 문제집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문제집의 출제 범위를 알아야 돼요. 성장기는 30세까지고요. 활동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70세까지. 놀라지 말라고 했는데 이 정도니까 제가 말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죠. 자, 그러니까
노후기는 이제 30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러면 우리가 제가 뭘 얘기하는지가 딱 느낌이 오죠? 노후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활동기가 출제 범위가 늘어났다는 거를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자, 이 세상에 어떤 부자도 부자라는 건 노후 준비가 완벽하게 된 사람이거든요. 뭐 우리가 보통 노후 준비 그러면 야, 오늘 노후 준비 얘기 안 된다. 종목을 어떤 걸 찍어주나, 어느 지역의 아파트를 사야 되는지, 어떤 코인이나 어떤 주식을 사야 되는지를 찍어주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어떤 노후 준비가 된 사람도, 부자도 이 5명이 세계 5대 부자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도 재테크를 잘해서 노후 준비가 되는 사람은 없다. 근데 우리가 왜 착각을 하게 됐느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를 봐서 그래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때는 어디 땅을 잘 사놨다. 어디 집을 잘 사놨다. 그러면 노후 준비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그러니까 나 그거 보고 자랐잖아. 맞아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의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디 땅 잘 사놓고 어디 집 잘 사놓고 이러면 부자 됐잖아. 예. 근데 희한하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또 그게 실패했네.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아냐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게 뭐 어디 땅 사놓고 어디 집 사놓고가 없는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친구들이 그런 성공 사례가 있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자라면서 난 노후 준비하려면 이제부터 나도 주식이나 집이나 땅을 잘 사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된 건데 이제 시대가 변했어요. 그걸로 되질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우, 이분 아주 우리가 굉장히 유명하게 잘하는 분인데, 예, 이분의 유명한 대사 있죠. 이게 뭐예요? 얼마면 돼? 노후 준비의 첫 번째가 얼마나 돈이 들까를 알아야 돼요. 얼마면 될까? 얼마면 되겠냐? 이게 과연 얼마면 될까? 이게 우리가 착각을 많이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아휴, 노후에는 내가 뭐 일도 못하고 그냥 생활비는 좀 지금보다 훨씬 적게 써야지. 그래서 적은 생활비로 가능할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 자, 제가 한 방송에 나가서 이야기했던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은퇴 후에 현실적으로 노후 생활비가 얼마 들어갈지를 계산을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금 이거를 계산을 해봐야 돼. 자, 어떻게 계산하느냐. 일단 지금 쓰는 생활비를 생각하세요. 자, 여기 대부분 이제 주부님들이니까 생각했죠? 한 달의 생활비. 네. 자, 그 생활비에서 교육비 빼세요. 교육비 빼세요. 왜냐하면 노후에는 교육비가 안 나가니까. 예,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집은 강아지 키우는데 걔 유치원비가 나갈 수도 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교육비는 안 나가요. 사람 교육비는. 그 다음에 또 뭘 빼냐면 대출 이자를 빼세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쓰는 생활비에서 교육비하고 대출 이자 빼니까 좀 많이 줄었죠? 네. 그게 순생활비야. 그게 여러분들의 생활 수준이에요. 자, 생활 수준은 거꾸로 갈 수 있다, 없다? 거꾸로 안 됩니다. 그 생활 수준 유지가 돼야 돼. 자, 그러면 노후 생활비는 그 순생활비에 곱하기 2배 하시면 됩니다. 2배 그러니까 이상하다. 나 아껴 쓰려고 그랬는데 지금 이 순생활비에 2배나 들어간다고? 자,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회사를 가죠.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만 여가 생활을 보내죠.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회사 가고 토요일, 일요일만 여가 생활한 생활비야, 지금 생활비가. 근데 노후에는 어떻게 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남편이 회사를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어쩌면 삼시세끼를 다 해줘야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여가 생활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그만큼 생활비가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걸 딱 받아들여야 돼. 그러면 그 계산한 생활비에서 이제 빼야 돼. 뭘 빼야 돼? 국민연금, 퇴직연금, 내가 혹시 임대소득 받는 거 없나? 임대소득. 뭐 이런 걸 다 빼서 계산을 해보고 모자라는 금액이 뭐야? 그게 우리의 숙제인 거예요. 그 숙제를 정확하게 알아야 뭐 해결이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막연하게 돈 조금 들어갈 거야. 아껴 써야 돼. 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은 한 달에 100만 원, 150만 원으로 해피하게 생활할 수 있지만 우리는 안 됩니다. 자, 1930년대, 40년대 생분들은 6.25 전쟁, 이거 지금 피난 가던 사진이거든요. 밥 굽는 거를 밥 먹듯이 한. 그분들은 100만 원만 있어도 행복해요. 근데 1980년대 이후에 태어난 세대가 과연
집에서 넷플릭스만 보면서 일주일 내내 아무것도 안 하고 방구석에서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죠. 생활비 개념이 달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라이프 사이클을 한번 보면 돈이라고 하는 것과 노후 준비를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5만 원짜리 2장이 있습니다. 10만 원이죠? 10만 원. 어우, 10만 원이면 좀 괜찮죠, 그래도. 자, 10만 원을 누구한테 주느냐? 8살 애한테 10만 원 줬어. 얘가 이거 신사임당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어느 정도 기뻐하냐면 저 막대 그래프만큼 기뻐하는 거야. 자기 키보다 어마어마 애가 까무러쳐, 좋아서. 맞아. 자, 그런데 12살한테 주면은 이상하게 8살 애보다 덜 좋아해. 돈이 똑같은데. 근데 이제 보면 중학생한테 주면 요 정도, 대학생 조카한테 10만 원 딱 주나요? 요만큼 줘요. 왜 그럴까? 돈은 똑같은 10만 원인데 왜 나이에 따라서 좋아하는 정도가 다를까? 자, 그러면 가장 좋아하는 정도가 적은 나이가 30대, 40대예요. 10만 원 줘도 10만 원 저렇게밖에 가치 있게 그러니까 10만 원 이렇게 생각해. 아유, 10만 원 있어도 살고 없어도 이렇게 생각해. 그런데 이 돈을 다시 70세 부모님한테 드리면은 막대 그래프가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왕 10만 원을 줄 거면 누구한테 주는 게 효과적이야? 어르신한테 주는 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30대, 40대 때는 10만 원이 이렇게 우습죠. 그죠? 막대 그래프가 얼마 안 되잖아, 만족이. 근데 요 그림을 요로 옮기는 거야. 그게 노후 준비야. 수익률이 아니에요. 뭐 연금을 들었는데 뭐 그게 수익률이, 뭐 연금이 그렇게 수익률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익률의 문제가 아니라 가장 가치 없을 때 돈을 세이브했다가 가장 가치 있을 때 꺼내 쓰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요때 세이브했다가 요때 스펜드 하는 거야. 요때 세이브했다, 이때 쓰는 거야. 모아놨다가 가장 가치 있을 때 뽑아 쓴다. 굉장히 괜찮은 계획이죠, 그죠? 네. 그래서 이거를 화났어요 지금? 자, 그래서 제가 그 올드 팝을 듣다 보니까 이런 노래가 있어. 이게 뭐냐면 짐 크로스라는 가수가 부른 타임 인 어 버틀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보니까 가사가 이래요. 병 속에 시간을 담을 수만 있다면. 멋있지. 서양 사람들은 참 낭만적이다, 그지? 시간을 병 속에 담아둘 수만 있다면 뭐라 그러냐면 나는 그 시간을 이렇게 아껴놨다가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만 꺼내 쓰겠다. 진짜 이게 정말 너무 멋있잖아. 그러니까 이 시간을 병 속에 담을 수 있다, 없다? 담을 수 없는데 얼마나 상상이 로맨틱하냐. 이걸 담아놓고 사랑하는 당신만을 위해서 꺼내 쓰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나는 참 서양 사람들이 참 멋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야. 서양 사람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수 위에요. 이게 비슷한 게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황진이 시조. 황진이 시조에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동짓달 기나긴 밤 한 허리를 버여내어 춘풍 니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론님 오신 날 밤이어든 구비구비 펴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동짓달 기나긴 밤이라는 건 무슨 시간이에요? 님이 없는, 쓰잘데기 없는 시간이에요. 얼마나, 그것도 밤은 또 더럽게 길어, 그죠? 더럽다 그러면 밤이 또 되게 길어요. 그러니까 이런 진짜 쓸데없는 시간을 어떻게 한다는 거야? 허리를 뚝 잘라가지고 이 시간을 이불 안에다가 저장을 했다가 언제? 어론님 오신 날 밤. 얼마나 가치 있는 시간입니까? 그때 그 시간을, 자, 서리서리 넣었던 시간을 이불 속에 넣었던 걸 꺼내가지고 구비구비 펴리라. 병하고는 근본적, 병에다가 담는 게 뭐야? 이불에다가 시간을 담아놨다가 뺀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제가 지금 노후 준비 지금 강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디 생각이 딴 데가 있으시면 안 돼요. 노후 준비. 노후 준비는 이런 원리로 해야 된다. 나한테 가치 없지만 지금 나한테 무가치한 것 같지만 이게 시간을 초월하면 엄청 가치 있어질 수 있다. 그죠? 그런 얘기예요. 최근에 10만 원의 가치가 달라졌어. 옛날에는 이렇게 애들은 이렇게 효용 가치가 높고 젊었을 땐 가치가 없던 것이 나이 먹으면 가치가 있어져야 되는데 나이 먹어도 가치가 안 올라가. 왜 그럴까? 인플레이션도 있고 일단 노인들이 지금 멋있어졌어요. 맞아요. 옛날처럼
돈을 안 쓰질 않아. 맞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보고 아 나도 뭐 노후 준비 안 돼 있지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안 쓰고 안 입으면 되겠지. 근데 그게 안 돼. 왜냐면 주변에 보면은 그냥 엄청 또 잘 입고 잘 쓰는 사람들이 생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어려워진 시대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된다. 노후 준비는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많은 사람들이 좀 뭔가 건물 하나 가지고 건물에서 좀 이렇게 월세 같은 거 받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중요한 거는 파이프라인이 지금 몇 개예요? 와, 이게 몇 개야 파이프라인이? 둘, 넷, 여섯, 여덟, 10개야, 10개. 파이프라인 개수가 중요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돈이 나오는 수도꼭지가 한 개이면 안 된다. 자, 국민연금이 있죠? 네. 직장 생활하신 분들은 퇴직연금이 있죠? 네. 파이프가 2개야. 그래서 좀 안심이 되죠, 하나 있는 것보다. 네. 그런데 집이 있어서 임대소득이 나와. 근데 임대소득 그러면 많은 분들이 임대소득은 상가나 건물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상가나 건물은 임대소득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왜냐? 내가 노후가 되면 어때? 노후 생활은 안정적으로 보내야 돼. 놀러 가고 친구 만나고 취미하고 해야 되잖아. 근데 상가 건물에서 월세 받는 사람은 어떠냐? 갑자기 부동산에서 전화가 와. 그럼 가슴이 철렁해요. 이것도 뭐 나간다는 거 아닌가? 또 무슨 공실 생기는 거 아닌가? 뭐 고쳐달라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제 월세가 들어올 수도 있지만 또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노후 준비가 편할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소득은 반드시 주택에서 나와야 돼. 주택은 공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수익률 면에서는 같은 금액 대비 주택이 월세가 적죠. 아무래도 수익률은 좀 떨어져. 그러나 중요한 거는 노후는 파이프라인이 여러 개여야 한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적은 돈이지만 여러 군데에서 돈이 나오도록 만들어야 된다. 수도꼭지 하나가 망가져도 다른 수도꼭지가 있게 돼요. 근데 이제 임대소득을 주택에서 받아라 그럼 많은 분들이 나 지금 평생 벌어갖고 딱 집 하나 만들었는데 그거는 2주택, 3주택인 사람 얘기고 나 1주택인데 어떻게 임대소득을 받냐. 예를 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을 임대를 하고 나는 약간 다운타운에 꼭 살 필요가 없잖아요. 조금 외곽으로 빠지면은 그 차이만큼 임대소득이 발생하죠. 물론 아주 큰 돈은 아닐 수 있지만. 그리고 또 요즘은 주택연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55세 이상만 부부 중에 한 명만 55세 이상이면 그죠? 그다음에 이제 기준 공시가격 12억 미만의 주택이면 주택연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벌써 파이프라인이 어때? 국민연금 있죠? 퇴직연금 있죠? 그다음에 임대소득이나 아니면 주택연금 받을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 하나가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 아까 제가 두 번째 문제집이 활동기라는 문제집이 범위가 원래 60세까지가 아니라 몇 세까지 늘어났다고요? 70. 그죠? 그러니까 이게 세컨 라이프가 필요하다. 내가 60세, 55세까지 내 현직에서 있었던 거 말고 나머지 10년을 그러면 나 일하기 싫은데 나머지 10년을 또 일하느냐라는 얘기냐. 생계형 경제활동이 아니라 자아실현형 경제활동을 한번 해보자. 자, 세컨잡이에요, 세컨잡. 그러니까 세컨잡이라는 건 뭐냐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또 생계형 경제활동을 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어떤 일일까요? 그렇죠. 먹고 살려고. 정답.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이 제일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은 우리가 사실 살다 보면은 뭐 아닌 분도 있지만 내가 이 일이 뭐 나한테 딱 맞아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계를 위해서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이거는 젊었을 때는 가능해. 근데 60 넘어서 내가 이제는 돈을 많이 못 벌어도 한 달에 진짜 100만 원, 150만 원을 벌더라도 내가 하면서 기쁘고 즐겁고 보람 있고 뭐 이런 일을 하면은 그래도 뭐 내가 소득이 적어도 하는데 이거 소득도 적은데 진짜 내가 이거 안 하면 생계가 유지가 안 돼서 한다. 이러면 굉장히 피곤한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 생각을 하지 말고 돈이 적더라도 여러분들이 기쁘게 재밌게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라. 그게 바로 두 번째 파이프라인입니다. 자, 정리하면
노후 준비는 한 곳에서 돈이 나오게 하면 안 되고 여러 곳에서 적더라도 수도꼭지가 여러 개 있는 것처럼 파이프라인이 여러 곳에서 돈이 나오도록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미 은퇴하시고 노후 준비를 하시는 분들 중에 좀 성공한 선배님들의 사례를 보니까 성공한 노후 준비를 한 분들은 특징이 첫 번째, 건강에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어디 가서 막 아르바이트를 하고 뭐 어디 진짜 땀 흘려서 일이라도 하면은 아르바이트 비용이라도 나오니까 힘은 들어도 막 땀 흘려서 일할 때가 있어요. 막 일하면서 막 힘들지만 땀이 뚝뚝 떨어지지만 야 그래도 오늘 그지 돈 나오잖아. 그리고 노동을 해. 근데 운동은 진짜 하기가 싫어. 왜냐하면 땀은 나는데 돈이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피트니스 센터를 갈 때까지가 힘든 거야. 일단 가면은 어떻게 하는데 아우 가기가 귀찮은 거야. 왜? 돈 주면 가서 땀을 흘리겠는데 돈을 안 주잖아. 근데 여러분 집에서 막 뭐 스쿼트도 하고 뭐 팔굽혀펴기도 하고 하면은 막 그러면 이제 자녀분들이 엄마 뭐해? 그러면 나 돈 벌고 있다. 왜 그러냐면 운동은 미래 의료비를 절약합니다. 돈 벌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세요. 자, 나가서 아르바이트 하는 것만 돈 버는 게 아니야. 열심히 운동하고 있으면 막 숨도 차고 막 땀이 난다. 그럼 뭐 하고 있는 거야? 돈 번다. 지금 만약에 내가 하기 싫어 그럴 때 돈 생각을 하세요. 성경에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한다는 거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돈은 수단이지 목적은 아니다라는. 돈을 목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지. 돈을 당연히 애정은 해야 돼요. 돈을 애정을 해야 돈을 제대로 관리하고 아낄 수 있는 거죠. 돈이 목적이 되면 안 되지만 돈이 당연히 수단이기 때문에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자, 건강관리는 운동을 한다. 그러니까 성공한 노후 준비의 선배님들은 건강에 시간을 쓴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성공한 노후 준비란 선배님들은 하나같이 주거 비용이 안 들어간다. 무슨 얘기예요? 내 집 마련을 했다는 거지. 노후가 들어갔는데도 아직도 월세를 내거나 전세금 대출 이자를 낸다? 그건 노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빨리 노후 준비, 나의 소득에 맞는, 나의 상황에 맞는 내 집 마련을 해야 돼. 이게 가장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라고 그랬는데 지난해 뭐 연령별 부업 인구가 어떻고 뭐 지금 우리나라가 놀라운 게 60대 취업자 수가 20대 취업자 수를 넘어섰습니다. 지금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 60세가 끝이 아니다. 70까지 일하는 분위기다 그랬더니 에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세 번째는 50대부터 뭘 준비한다? 세컨드 라이프, 세컨드 잡의 준비가 돼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세컨드 라이프, 세컨드 잡 그러니까 또 많은 분들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냐. 그다음에 막 그 중장비 면허를 따거나.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왜 아니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아실현형 경제활동이라는 건 뭐냐.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면 개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안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중장비 면허를 따서 막 지게차. 내가 나이가 60인데 지게차를 운전할 줄 안다. 경험이 없어. 나 써줄 것 같아요? 20, 30대 날고기는 친구들이 있는데 안 써줘. 내가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서 탁 커피를 멋있게 내려. 카페에서. 그 들어오던 손님이 들어왔다 나보고 나가. 여러분, 이게 뭐가 문제예요? 생계형 경제활동을 생각했다는 거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거나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거나 지게차 면허를 딴다는 게 뭐야? 물론 그 의지나 열정은 너무 높이 사는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또 돈 보고 들어간 거야. 어떤 게 돈이 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돈 보고 들어가면 안 되고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하면서 그 일이 돈이 되게 해야 돼. 맞아요. 어차피 나이 먹어서는 고소득은 힘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소득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소득. 돈을 버는 거죠? 근데 소득, 돈을 번다 그러면 머리가 지끈지끈하다. 돈 벌어야 돼.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소득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해결해주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가 나이 먹어서 내가 갖고 있는 재주, 나의 어떤 탤런트를 가지고 뭔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로 접근을 해보는 거야. 돈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갖고 있는 작은 재주, 어떤 재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좀 도와주자. 도와주면은 돈이 된다. 돈을 먼저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자, 네 번째, 종교 생활을 한다.
그러니까 성공한 노후 준비를 하신 많은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절을 가거나 성당을 가거나 교회를 가거나. 근데 이제 아무래도 교회가 제일 낫지 않겠습니까? 그죠? 교회가 제일 나을 것 같은데, 뭐 그냥 진짜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가보면 이렇게 서로 다 걱정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성공한 노후 준비한 사람들은 이런 4가지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 노후 생활비는 절대 한 개의 수도꼭지에서 나오면 안 되고 뭐다? 공적연금, 퇴직연금, 그다음에 임대소득. 근데 임대소득은 되도록이면 주택으로 설계를 해라. 그리고 마지막은 아무리 돈을 적게 벌더라도 진짜 한 100만 원밖에 못 벌어도 기분 좋게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세컨잡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왜 그러면 세컨잡이 필요한지를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안 없어진대요. 얼마 전에 코로나 때문에 그 굉장히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그래서 인플레이션 생긴 거 아니야? 이제 금리 좀 한동안 올렸으니까 인플레이션 이제 극복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안타깝게도 인플레이션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냐? 2가지 이유 때문이죠. 자, 첫 번째, 인건비는 끝없이 올라가요. 그다음에 2번째는 뭐든지 지금 농사가 안 돼. 이거 우리나라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WHO가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전 세계 농업 생산성이 반토막 앞으로 10년 내에 날 것이다. 기후 위기와 더불어서 너무 작황이 안 좋고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추석에 어떤 사람은 시금치 값이 너무 비싸서 잡채에 시금치가 안 들어간 잡채를 먹었다. 저한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래도 안 들어가더라도 잡채를 먹었으니 다행이다. 나는 안 먹었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뭐든지 비싼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자본주의에선 3가지로 발생을 하거든요. 첫 번째, 자산 인플레이션이 생겨. 막 주식도 비싸지고 막 아파트도 비싸지고 막 비싸지는 거예요. 이게 어디로 전염이 되냐면 이게 가격 인플레이션으로 전염이 돼. 가격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뭐야? 뭐든지 비싸. 뭐든지 비싸요. 그 가격 인플레이션이 비싸진 게 어디로 옮겨붙냐면 임금 인플레이션으로 옮겨붙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비싸지고 나면 그 다음에 월급 조금 올려줘요. 그나마 그래도 월급이라도 올려주니까 다행인데 나는 그 월급을 60세 이후에는 받을 수가 없다. 그럼 이제 이게 계속 무한 반복되는 게 자본주의야. 그럼 이 인플레이션을 이기기 위해서 자, 먼저 첫 번째 자산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려면 일단 아파트 한 채는 있어야 돼. 아파트로 돈을 벌 수 있는 부자가 되는 시대는 끝났어. 그렇지만 아파트가 있어야 그래도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 하나는 있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아파트가 있어야 주택연금을 받든 아니면 내가 먼 데로 이사 가면 그죠? 임대소득을 받을 수가 있죠. 그다음에 가격 인플레이션은 뭐가 돼야 되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활동을 해야 돼요. 사회활동을 하면은 뭐예요? 내가 막 돈을 열심히 벌어도 이상하게 별로 저축을 못해요. 나이 먹어갖고 이거 계속 일해야 되나? 저축은 못해도 일을 하니까 돈은 안 쓰잖아. 내가 만약에 그 시간에 놀아봐. 돈을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사회활동이라는 건 뭐냐? 가격 인플레이션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는 내가 일을 하면 그래도 그 시간에는 소비가 좀 절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죠? 사회활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세컨잡, 세컨 라이프가 필요하다. 임금 인플레이션. 그 사회활동이 좀 발전을 해서 세컨잡까지 발전하면 이거 금상첨화죠. 결론은 뭐냐? 소득 없이 인플레이션 극복은 불가능하다. 100만 원을 벌더라도 70까지는 기분 좋게 일할 곳을 만들어라. 그런데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이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 내일이 정년퇴직인데? 그러면 늦은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내가 아직은 정년까지는 그래도 몇 년 남았다. 그러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돈 되는 일이 뭔지를 먼저 설정한 다음에 나를 거기다 맞추지 마시고 내가 좋아하는 일이 뭔지를 발견하고 그 일을 돈 되게 만들어라. 큰 돈 벌 순 없다 하더라도. 그죠? 자,
우리가 이런 곡선이 있습니다. 소득 곡선과 소비 곡선이라는 거예요. 자, 소비는 올라갔다가 떨어져. 그래서 어쨌든 평생 써요. 근데 소득은 한번 딱 생겼다가 이렇게 떨어져. 근데 여기서 잘못된 그림이 하나 있어요. 뭐냐? 진짜 소득이 이렇게까지 발생을 하지 않죠. 사실은 이렇게 올라가다가 어느 날 퇴직한 순간 바로 떨어지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얼마 전에 선배 중에 은행을 퇴직한 선배가 있어요. 물어봤거든요. 진짜 월급 안 나오냐? 퇴직하고 그 다음 달에 자기도 그게 궁금했대. 30년 넘게 월급 받았는데 진짜 그 다음 달에 월급 안 나와. 이렇게 돼. 그냥 바로 떨어지는 거죠. 그죠? 그냥 갔다가 이렇게 떨어질 것을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만들어야 돼요. 그죠? 자, 그러니까 자, 한번 제가 실험을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이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를 실험을 해봤어요. 그 선배가 5억을 가지고 퇴직을 했어요. 그 대단하지 않습니까? 5억이라는 노후 자금을 갖고 노후 준비하면서 퇴직한 사람이 몇 명이나 돼, 대한민국에. 대단하죠? 60세부터 노후 준비를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얼마나 버틸까? 근데 많이 안 써. 한 달에 딱 350만 원만 쓴대요. 350만 원. 350만 원 진짜 아껴 쓰는 겁니다. 350만 원을 쓰면 얼마나 버틸까? 5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가지고 노후 준비를 하고 나온 사람인데 이 돈을 가지고 몇 년 버틸까 생각을 해봤어요. 집은 있어요. 근데 그 집을 당장은 이렇게 현금화하긴 좀 어렵다. 내 집에서 늙어가야 되니까. 자, 계산해봤습니다. 가장 안전한 예금에다가 넣어놓고 3%로 이자를 받으면서 1년에 4,200만 원을 꺼냈어야 돼. 350만 원 꺼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자가 아무리 붙더라도 원금을 손상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곶감 빼먹듯이 계속 원금을 빼먹어야 돼요. 자, 계산해봤더니 74세까지 버텨요. 5억이면은 엄청나게 준비를 잘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14년밖에 못 버티는 거야. 야, 그래서 생각한 거야. 3%라서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좀 투자를 잘해가지고 투자 수익률을 좀 높여서 뭐 5%로 한번 해보자. 5% 투자 수익률 나오기 어렵습니다. 한 번은 나올 수 있지만 이게 매년 5% 나온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74세였으니까 투자를 해가지고 5% 투자 수익을 올리면은 몇 %까지 늘어날까? 자, 한번 계산해봤어. 76세까지. 2년 늘어나, 2년. 수익률을 무려 3에서 5%로 매년 해마다 2%를 늘렸는데 딱 2년 더 버티는 거야. 5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퇴직을 했는데도. 자, 그래서 안 되겠다. 6%로 해보자. 2배로. 했는데 4년 늘어나. 그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얘기한 대로 선배님, 너무 일을 내가 왕년에 은행에서 일했는데 이렇게 뭐 100만 원, 150만 원 받고 무슨 일을 하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정말 기쁜 마음으로 사회 참여라고 생각하고 그냥 한 달에 한 150만 원을 좀 즐겁게 벌 수 있는 일 뭔가를 좀 찾아서 건강을 위해서 움직여봐라. 자, 그러면 150만 원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소득이라도 사회 참여하는 게 얼마나 무섭냐. 아까 6% 수익률로 가도 78세까지밖에 못 버텼는데 한 달에 딱 150만 원만 즐겁게 어디서 사회활동하고 돈 벌 수 있는 일을 만들어내면 자, 86세까지 버팁니다. 12년 증가. 그러니까 여러분, 노후 준비는 수익률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발 어디다 땅 사야 돼요? 어디다 어느 주식 사야 돼? 어느 아파트 이런 얘기 좀 그만해라. 그거는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로 끝났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진짜 노후 준비가 뭐냐? 10년을 딱 100만 원, 150만 원을 벌더라도 대신 즐거워야 돼. 100만 원, 150만 원 버는데 일이 정말 너무 하기 싫다. 그런 거는 못 해요. 500만 원 주는데 하기 싫다. 그건 할 수 있어. 할 수 있죠. 너무 하기 싫은데 한 600 준다. 하지 그거는. 근데 150만 원, 100만 원인데 진짜 하기 싫 그건 못 해요. 맞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생계형 경제활동이 아닌 자아실현형 경제활동이고 자아실현형 경제활동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노후 준비다. 그래서 저속 은퇴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준비하시는 게 진짜 노후 준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긴 시간 같이 해주셨는데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노후 준비를 잘 하려고 하는 것도 행복하려고 하는 거죠. 네. 한국 사람들에게 물어봤대요. 기쁨과 행복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러면 무엇을 선택하실 거냐?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쁨이 있는 인생, 행복한 인생. 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어떤 거 선택하실래요? 행복이죠, 행복. 하여튼 한국 사람들은 희한하게도 97%가 행복을 선택해야 돼요. 행복은 이 밑에 제가 써놨는데 컨디셔널이라고 합니다. 조건적이다라는 뜻이죠. 근데 기쁨은 언컨디셔널, 무조건적이에요. 무슨 차이냐? 행복은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은 뭐 조건이 없어. 그러니까 행복을 추구하는 한국 사람들은 항상 조건을 달아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면 내가 쟤보다는 낫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행한 사람은 뭐야? 아, 나 저 사람보다 못하네. 그러니까 컨디셔널이라는 것은 조건이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조건을 달성을 해야 행복해. 제가 오늘 조건을 말씀드린 거예요. 한국 사람들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조건을 따지기 때문에. 자, 그럼 뭐예요? 내가 건강하게 60 이후에도 돈은 정말 적게 벌지만 내가 즐겁게 누군가의 필요를 해결해 줄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만들어낸다면 나는 행복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노후 준비는 수익률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건강하게 다른 사람들을 내가 갖고 있는 재능으로 10년간 더 도와줄 수 있는 일을 만들어내는 거. 그게 바로 진짜 노후 준비다. 라는 부분을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런 거 같습니까? 네. 자, 늦었다 생각할 때가 사실 가장 빠른 때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러니까 오늘 결심하신 것을 반드시 실천하셔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재능을 이 사회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그 필요를 해결하는 데 나눠주시는 준비를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면 여러분들의 노후는 더 풍성해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